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에 C 언어 강좌를 맡게 된 강수학 강사입니다. 자, 저랑 같이 C 언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코딩을 짜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절차는 먼저 프로그램과 언어 C 언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C 언어를 작업할 수 있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절차대로 단계대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수업 진행되는 동안에 11단계에 넘어가게 된다면 12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고급적인 C 언어 활용에 대해서 포인터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운다고 했었을 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많이 접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간단하게 TV 프로그램 이렇게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보통 일단 어떤 작업이 나야 될 계획표나 순서표 같은 것들 말하는 거고 이거는 컴퓨터에서 만드는 프로그램 역시도 동일하게 이제 계획적으로 차례차례 이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정의는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에게 작업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파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확장자가 .exe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개발자가 있다면, 개발자,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개발자가 있으면 이걸 수행해야 될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COM이라고 적을게요. 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발자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이제 실행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어나 영어 같은 이런 문장을 알아듣지는 못하고요. 애초부터 기계라는 특성상 디지털적, 즉 이제 0과 1로 이렇게 구성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진수 언어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이진수를 직접 작성하기는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를 하나 써요. 이게 다른 말로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컴파일러라고 해서 번역기 하나 있습니다. 컴파일러.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방법이고요. 컴파일러는 문장을 적으면 한 번에 이제 번역을 완료하는 프로그램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어는 컴파일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로 얘기를 할 거고요. 개발자가 사람들이 알아먹는 언어,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을 출력해줘. 안녕, 프린트 안녕이라고 출력해줘 라고 한다면 컴파일러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01 요새 컴퓨터 언어로 번역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는 0101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도 돼요. 나중에 저희가 메모리 구조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진수라고 하는 수학 단위로 표현되거든요. 자, 눌러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라든가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로 변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걸 수행하는 절차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자가 적는 언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법에 맞는 컴파일러도 워낙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저희가 배워볼 거는 이제 C 언어와 언어로 된 이제 개발자 문법을 배워볼 거고요. 이 컴파일러는 이제 번역하는 컴파일러는 또 C 언어에 맞는 컴파일러 여러 개 있지만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해서 번역을 해보도록 할
자, 일단은 저희가 이 개발 언어, 시언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시언에 대한 문법으로 컴퓨터에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언어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C 언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C 언어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C 언어는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에 뭐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좀 전통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파생되어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뭐 자바 같은 언어로 파생되기 전에 있던 언어고요. 아직까지도 C 언어는 교육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기초를 잘 닦아두시면 앞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이라든가 C++, C샵, 그 다음에 자바 같은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C 언어를 잘 배우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뭐 취미든 아니면 직장, 취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상에 활용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C 언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C 언어의 탄생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운영체제들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어요. 그 운영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윈도우가 나오기 전 단계였고, 주로 이제 유닉스라든가 서버 관련해가지고 운영체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 접할 일이 잘 없었고요. 주로 이제 군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상청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운영체제가 개발되는 단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점차 거기 맞춰가지고 또 달리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운영체제가 바뀌면 그걸 시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따라 맞춰서 개발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목적에 맞춰서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주로 이제 컴퓨터에 종속되는 그런 언어를 개발하고자 이제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이렇게 이제 C 언어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개발된 언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하고 뭐 이집트론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좀 지향을 한다고 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언어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메모리 한 단계부터 이제 하드웨어의 세부적인 그 기능까지 또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C 언어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기 앞서가지고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저장돼야 된다든가 이제 어느 용량 그리고 어떤 기능을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복잡하게 짜여진 언어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죠. 워낙 이제 시스템 사양 자체가 엄청 고급, 지금처럼 뭐 고용량 이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다루는 사람들 자체가 좀 전문화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쉽게 언어를 짜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C 언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우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셨을 때도 좀 최적화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코딩을 할 수 있을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당이 길었는데요. 그럼 C 언어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 특징 첫 번째는 C 언어는 뭘까요? 구조화된 언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뭐가 구조화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이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 작업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업무 절차상에 차례차례 나열된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적인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기계어라는 중간 단계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기능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면 계속 그 언어를 명령어처럼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복사해주세요. 자, 복사 기능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다 명령으로 하나씩 주어졌다고 하면 C 언어로 들어서면서 이걸 함수라는 체계라든가 뭐 배열이라는 체계를 통해 가지고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구조화된 언어를 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시 쓰더라도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러 함수를 반복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또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필요한 만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언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 언어는 이식성이 높은 언어이다. 요즘 나오는 언어들도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C 언어의 개발 배경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C 언어가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예전에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새로 짜거나 이제 프로그램도 변경을 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했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해소하고자 개발된 언어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현재로서도 리눅스를 이용하든 이제 맥OS를 이용하든 혹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운영체제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여러 C 언어 문법으로 이제 기능이 가능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언어다. 그래서 즉 이런 말은 이제 이식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모든 거의 다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이식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조화된 언어. C 언어만의 특징을 볼 수는 없죠. C 언어가 이런 특징이 있다. C 언어 네 번째 특징은 확장성이 좋고 표현법이 다양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C 언어 확장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복잡한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C 언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런 기능들뿐만이 아니라 문자에 처리에 대한 뭐 스트링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수학 처리에 있는 매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라이브러리 가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워낙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기에 없는 필요한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을 직접 얘가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언어들이 뭐 언어마다 좀 특징이 다양하지만 C 언어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표현법이 그냥 많고 그다음 개발자가 필요할 수 있는 문법 구조나 표현법이 다양해가지고 좀 다방면에 쓸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개발 방향성에 좀 따라서 다른데요. 언어마다 어떤 것들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틀에 박힌 개발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언어들도 있을 뿐더러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필수로 갖추고 있거니와 근데 그 외의 기능들은 개발자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어찌 보면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확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 언어는 생산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많은 걸 구현할 수 있다 이렇거나 좀 효율적이 좋다, 빨리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C 언어가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제 세세하게 하드웨어 부분들 다룬 언어다 보니까 좀 최적화하는 데 좀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이제 하거나 개발을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편이 많지만 일부러 하나하나씩 다 건드려야 돼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 그걸 좀 잘 이해하고 나면 C 언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속도라든가 그러니까 그 실행 속도라든가 이제 뭐 메모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세세하게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C 언어도 좀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C 언어 자체 가지고 좀
이제 생산성이 높은 코딩, 효율적인 코딩,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기능을 최적화를 잘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는 아직까지 운영체제라든가 혹은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좀 메모리가 작고 있잖아요. 작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이제 이런 그런 걸 이제 인베디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계열에서 아직도 C 언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생산성이 높은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C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간단하게 C 언어로 제가 뭐 일반적인 문법,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좀 탄생을 했는지부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는 원래는 기계식 계산기부터 해서 ENIAC이라는 전자식 계산기로 좀 넘어가면서 계산기부터 시작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신다면, 이제 가장 C 언어라든가 이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계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좀 저희가 좀 제가 예시를 좀 들어가지고 계산기로 이용해서 그러면 언어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언어로 할 수 있는 문법에서는 그걸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산기 딱 꺼냈어요, 제가. 계산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거는 뭐 C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구조화된 기능들이고요. 첫 번째, 계산기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입력 버튼들을 딱딱딱 눌러야 되죠. 계산기가 딱 있어요, 저한테. 있으면 내가 뭐 10 더하기 5를 계산한다 라고 한다면 숫자 10을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5를 누르고 이제 는을 누르는 이런 입력 버튼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버튼 이건데요.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는 표준 입력 함수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로 떼지면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키보드를 입력해서 엔터 혹은 는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딱 제가 10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눌렀어. 그 확인할 수 있는 뭐 LCD 화면 혹은 뭐 창이 있겠죠. 뭐 모니터라든가 이 출력 기능이 있을 겁니다. 출력 기능은 나중에 저희가 화면으로 우리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표준 출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버튼은 기능을 이제 누를 수 있는 입력 함수를 이용할 거고 출력 버튼은 표준 출력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를 제가 10이라고 누르거나 5라고 눌렀잖아요. 이제 그런 버튼을 또 이제 눌렀을 때 이제 그거를 숫자를 정의하는 부분들이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상수라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숫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계산기를 한정 짓지만 컴퓨터로 따진다면 문자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수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자 상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hello. 자, 이런 상수들 있고요. 상수에는 실수도 있고 우리 논리형 이런 상수도 존재를 합니다. 그 상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상수를 만약에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객체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수학 시간에 x 더하기 y는 z라고 했을 때 이 x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x랑 y처럼 뭔가 담아둘 수 있는 수, 변할 수 있는 수가 변수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기에서 첫 번째 입력값이라든가 두 번째 입력값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건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존재를 하는 이제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제 더하기 연산과 빼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자도 여러분 존재를 합니다. 연산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 물론 존재하고요. 더하기 빼기, 자 수학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곱하기 이렇게 작성을 하죠.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나누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제 문법마다 좀 독특한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연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2항연산, 1항연산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4층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일단 프로그램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조건 같은 것도 걸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만약에 더하기를 했을 때는 x랑 y랑 더하기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x랑 y랑 나누기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할 때 이렇게 좀 분기점을 만드는, 여러분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들이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if랑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조건문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반복문 이런 것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반복문이라고 하면 반복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이 이제 1 더하기 2 숫자 하나 더 늘어났죠.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작업들은 뭐 1부터 10까지 더하기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연산이 뭐 100단이나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된다면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 더하기로.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씩 더해진 값을 계속 더해준다 라는, 뭐 예를 들어 1에서 1 더해진 값 2, 그 1과 2를 더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이 나왔고요. 3에서 이제 아까 2에서 1 더해진 값 3을 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반복문 역시도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while문이라든가 C 언어에서는 for문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기랑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법 외에도 파일 입력, 파일 출력이라든가 뭐 포인터 문법, 배열 문법, 그 다음에 우리 객체 문법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배우셔가지고 문법에 대한 기능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C 언어랑 좀 계산기랑 좀 비교를 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C 언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 작성 방법은 서술 형식이라고, C 언어 서술 형식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일 서술문이 있고요. 그다음 복합 서술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A,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는 A 더하기 뭐 B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연산 의미는 이 같다가 아니라 이 대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거 차근차근 배워볼 테니까 일단 한 줄로 적혔다라는 게 단위 서술문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을 때는 우리 문법에서, 한국 문법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듯이 프로그래밍 문법에서는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단위 서술문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여러분 단위 서술문이라 합니다. A, 그 다음에 A 더하기, 요걸 제가 밑으로 내려서 더하기 B. 제가 여기 약간 공백 띄운 건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구분하시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마침표를 여기 찍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요거는 한 줄로, 그 문장이 몇 개야? 사실상 이 공백이랑 줄바꿈 무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한 줄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자, 두 줄로 되어 있지만 기능은 하나의 문장이다. 이것도 역시 단위 서술문이라고 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위 서술문입니다. 그럼 A 더하기 30 B, 뭐 예를 들어서 B는 B 더하기 20. 자, 이제 한 줄로 지금 제가 쓰여진 거죠. 마침표도 두 번 찍혀 있습니다. 그럼 기능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 줄에 다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 서술문. 자, 그럼 뭐냐면 논리적 시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줄바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줄바꿈 된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한 줄에 쓰여져 있느냐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단위 서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서술문이라는 건 뭐냐면, 복합 서술문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요거를 좀 가져와 볼게요. 쉽게 설명드린다면, 자, 이거를 지금 한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두 줄로 나누는데,
요걸 이제 특정 조건에서 한 번에 요 모든 걸 시행한다 해서 묶음 단락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앞쪽에 대괄호 중괄호 넣었고 끝에 중괄호 이렇게 넣었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서술문이라고 합니다. 복합서술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앞에 조건이 쓰여질 건데요. 특정 조건 하에서 그 조건에 맞는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한다 라는 게 이제 단위 서술문 두 개 쓴다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복합 서술문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복합 서술문은 이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준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술문에 대한 그 역할에 따른, 이건 형태에 따른 이제 서술문의 종류였고요. 자, 좀 구분 짓게요. 형태. 자, 뭐 있다. 단위 서술문. 단위 서술문은 여러분 중괄호를 치지 않고 여러분 한 문장이 끝나면 여기 있는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두 문장이긴 하지만 이걸 한 줄에 쓰여졌기 때문에 단위 서술문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침표가 지어지지 않다면 이런 게 공백이란 줄바꿈은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 서술문이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복합 서술문은 보통 조건문이랑 이제 반복문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고요. 함수라든가 중괄호로 묶어주는데, 그럼 이건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특정 조건이나 특정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시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지금 제가 형태에 따른 구분을 했고요. 이제 역할에 따른 구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법을 이야기보다는 서술문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지금 살짝 알아보고 가는 종류라서 완벽하게 이 제가 적는 문장을 이해는 못하셔도 괜찮아요. 종류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 서술문이 있겠습니다. 자, 수식 서술문은 보통 계산 수식을 표현하는 서술문을 말을 하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단위 서술문으로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런 게 수식 서술문입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것들이고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로 적어 볼게요. 자, 이런 게 수식 서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산자, 우리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나누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를 더해서 이제 3으로 나눈다. 그걸 이제 AVG라는 변수에 넣는다. 이게 수식으로 이루어진 게 수식 서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건 서술문. 아까 조건문 알려봤는데요. 조건문에 대해서 조건 서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조건 서술문은 특정 조건에 맞을 때 실행하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게 대표적인 조건 서술문이고요. 이거를 제가 문장으로 풀어 적은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비교 수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비교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이제 적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 지금 단위 서술문이죠. 일단은 요 한 줄에 적혔다는 게 단위 서술문이고 중괄호가 안 쳐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태에 따른 거고, 조건 서술문은 이렇게 특정 이제 참과 거짓수를 나누는 특정 조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3보다 클 때 A는 0으로 대입해 준다라는 건데요. 뭐뭐일 때 혹은 뭐뭐의 경우, 이런 게 이제 조건 서술문이다 라는 거 잠깐 이해하시고요. 반복 서술문, 역시나 반복문의 일환이고요. 서술문, 요건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볼까요? 반복문은 보통 증감식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몇 번 반복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몇씩 더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포 반복문인데요. 형태를 적어볼까요? 이 정도 적어주는 게 좋겠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이고, 컨트롤 S가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거는 지금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건문이 앞에 if로 해가지고 특정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한 반복문은 몇 번 반복할지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그냥 해석만 해드리면, 이제 i가 0부터 i가 4까지 이제 일씩 증가되면서 4번 반복하기
다섯 번 반복하겠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거든요. 그 0부터 4까지 총 다섯 번 반복한다. 그럼 다섯 번 반복하는 동안 이 썸과 i를 조금씩 더한다 라는 의미. 자, 그럼 반복 서술문은 이런 형태로 반복을 몇 번 할지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벨 서술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흐름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권장드리진 않는데요. 특정 위치로, 일단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읽어가는 식입니다. 나중에 적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문장을 쭉 읽어갈 때 특정 조건 하에서 이제 갑자기 건너뛴다든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자, 이런 부분이 라벨 서술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고투문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자, 뭐 간단히 보면 이제 아까 조건 서술문이었죠.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go to 가, 어디로 가, exit로 가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이제 exit로 바로 건너뛰는,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제 건너뛰는 부분들이 이제 라벨 서술문인데요. 어느 위치로, 특정 위치로 가는 것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화된 C 언어의 문법 특징에 있어가지고는 구조를 파괴하는 문법이라고 하죠.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이제 코드들을 보면 가끔가다 이제 고투문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를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위치를 뛰어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라벨 서술문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희 고투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 서술문 있는데요. 분기 서술문은 대표적으로 이제 continue나 break 같은 경우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요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에 따른 구분에서 복합 서술문이라고 했습니다. 복합 서술문을 벗어날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그 밑에 걸 실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분기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칙성이 없이 그냥 고투를 만나게 되면 어느 위치로 간다라는 게 라벨 서술문이라고 한다면, 분기 서술문은 이거 라벨 서술문보다는 좀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한번 흐름만 보겠습니다. while 자,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분기 서술문이라는 게 이제 그 브레이크 같은 게 분기 서술문이 되는데요. 뭐 뜻만 좀 읽어드리면 이제 무한 반복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일 때 무한 반복 시키다가 이제 A가 5가 됐을 때, 잠깐만, 오타났네요. A로 해야 되겠네요. A가 5 이상 됐을 때 요거를 나가줘라고 합니다.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나가줘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분기 서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 이제 꼭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주석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적을 때 주석문이라는 거 많이 적을 건데요. 자, C언의 주석문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에는 요게 먼저 위로 가면 좋겠네요. 자, 일단 주석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주석 커멘트라고 하는 거, 프로그래밍에서 작성할 때 요 문장 주석문에 이제 이 해당되는 문장을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코드를 재활용할 거나 혹은 설명을 달아줄 때 이때 이제 주석을 쓰게 되는데요. 혹자는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 오류가 났을 때 해당 부분을 잠깐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에서 제외하고 여러분 테스팅할 때도 좀 많이 주석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주석문의 역할은 사람들이 보셨을 때 뭐 제가 코드를 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나중에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영어로 된 코드보다는 이렇게 주석을 설명을 좀 달아두면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땄던
짰던 코드이고, 혹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혹은 며칠날 만들었던 건지, 이런 이제 설명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성문들을 프로그래밍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잘 달아주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성문 작성 방법은 일단 한 줄 주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슬래시 두 번을 작성하셔가지고 여기 시작되면 요 한 줄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실행이 안 됩니다. 설명이 달린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글자를 적게 되면 이 해당 부분 역시도 주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주석문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주석문 쓸 때는 좀 주의점이 존재를 합니다. 주석문 쓸 때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안에 중첩이 되게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쪽 주석문 따로 바깥쪽 주석문 이렇게 포함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주석은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여기가 주석 시작되고 여기 시작된 건 무시를 합니다. 이쪽은 무시하고 실제로 끝나는 것만 찾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이 문장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주석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열고 닫고만 하시면 된다. 안쪽에는 적으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약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예약어. 자,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셨을 때 요거는 이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언어다. 아까 적었던 if라든가 그 다음에 뭐 while 또 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뭐 struct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예약어가 될 건데요. 예약어는 여러분 나중에 이름 붙일 때 좀 주의합니다. 이름 붙일 때 자, 이런 예약어들을 이름 붙이게 되면 얘는 문법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일 때는 예약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도 없거니와 요걸 다른 변수라는 걸로 이름을 정할 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어를 여러분 나중에 이름 정하실 때 뭐 이런 단어 A라든가 혹은 뭐 I라든가 이렇게 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 예약어는 이제 그 이름으로 좀 피해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자, 이 정도까지 일단은 먼저 서술형식과 그 다음에 기능들을 좀 간단한 이제 명칭들을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제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컴파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C 언어로 만드는 첫 번째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뭐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 뭐고, 그 다음 목적 파일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exe라고 하는 이제 이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 파일의 구분을 하는 확장자라고 하고요. .exe라는 게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뭔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실행을 할 때는 이 .exe로 시작된 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소스 파일은 뭐냐? 우리가 배웠던 이 코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울 건데 우리 C 언어는 .c라고 된 파일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로는 문서 파일이라고 하죠. 그 메모장에 적는 문서 파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 파일은 뭐냐면 실행 파일과 목적 파일, 그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 그 중간에 있는, 번역되는 중간에 있는 파일이고요. 요거는 .obj라고 합니다. obj로 된 파일이고요. 그 소스 파일에서 이제 바로 실행 파일을 만들면 좋겠지만, 이제 소스 파일이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는 만들기에 따라서 이 소스 파일 여러 개 기능에 따라서 좀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소스 파일을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중간에 내가 소스 파일을 수정을 했는데 또 실행 파일 만들려고 하면 이 번역 절차를 또 내가 좀 일부만 변형했는데도 뭐 A, B, C가 있을 때 A 파일과 B 파일, C 파일이라는 소스 파일이 있을 때 내가 A, B, C 중에서 A 파일만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컴파일을 할 때는 A랑 B랑 C랑 다 컴파일해서 EXE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는 A란 파일 하나만 수정했는데 BC까지 다 컴파일해서 EXE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목적 파일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목적 파일은 뭐냐면 소스 파일에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 실행 파일로 만드는 절차인데, 이 절차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소스 파일 나는 A, B, C에서 실행 파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A, B, C 모든 소스 파일로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A 파일 하나만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중간에 BC는 이전에 만들었던 목적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A 파일만 다시 이제 목적 파일 실행 파일로 가고, 그 BC는 기존에 있는 목적 파일 그대로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컴파일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혹은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컴파일러의 특징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작성하시는 건 소스 파일과 실행하시는 실행 파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소스 파일에서 이제 목적 파일을 만드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저희는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스 파일에서 목적 파일로 번역해 주는 게 컴파일 절차라고 하면 되고요. 그 목적 파일 자체는 이제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 목적 파일에서 실행 파일로 만드는 절차가 우리는 링크라고 합니다. 컴파일 링크, 컴파일은 목적 파일로 만드는 번역해 주는 절차고요. 목적 파일을 실제로 실행 파일로 이제 만들어 주는 절차가 링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빌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코드를 짜고 그다음 이거를 컴파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정확하게는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빌드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뭐 링크 절차는 뭐 정확하게 절차는 이렇게 되지만 보통 컴파일 한다고 하면 이 빌드를 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할 때 저희 이제 소스에서 바로 컴파일을 눌러가지고 이 빌드 절차를 하지만 이제 링크란 절차가 중간에 들어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 퀴즈 잠깐 내고 여러분들께 이제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적을 건데 여기 빈칸을 제가 적어 드릴 건데요. 이거에 대한 뜻을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서 잘 동작하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 방금 전에 배웠죠. 자,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딱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답을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C 언어로 작성한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를 자, 우리 뭐라고 한다? 사람이, 개발자가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이제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게 저희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하고 그 절차를 번역하는 절차를 이제 컴파일이라고 이렇게 칭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C언어의 특징 4가지 얘기 드렸죠. 제가 이식성이 높다, 그 다음 확장성이 높다, 그 다음 구조화된 언어이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다. 이 4가지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 뭘까? 자, C언어는 다양한 하드웨어 운영체제에 잘 작동하는 이식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C언어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운영체제라든가 혹은 여러 맥북이라고 하는 맥OS, 안드로이드, 뭐 기타 리눅스 등등에서 여러분 똑같은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식성이 높은 언어다라는 게 특징으로 있고요. 그 다음 3번 목 땡땡땡. 자,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만들며 컴파일러가 실행 파일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파일이다. 제가 소스 파일과 중간에 파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이렇게 있다고 했고, 소스 파일에서 그 중간 단계까지는 컴파일, 그 다음에 컴파일에서 중간 단계에서 그 다음에 최종 실행 단계까지는 요거를 링크라고 한다고 했고, 이 절차를 빌드라는 절차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중간 단계 뭘까? .obj 로 되는 거 목적 파일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 목적 파일, 실행 파일 순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목적 파일의 목적은 뭐지? 소스 파일에서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 하나만 변경됐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번역된 소스 파일만 변경된 소스 파일만 번역을 컴파일을 할 수 있게 중간에 이미 번역되어 있던 거는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목적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소스에 메모를 남기고 싶다면 뭐를 사용한다? 자, 주석문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주석문은 제가 한 줄 주석은 슬래시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은 자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요 사이에다가 작성하는 게 여러 줄 주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땡땡땡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별한 역할이 정해진 단어이다. 자, 이거는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는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지만 우리 나중에 컴파일러 혹은 에디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법상으로 정해진 언어들이 예약어라고 하는 거고, 이 예약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약어로 여러분 이름을 정하는 거는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예약어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잠시만요. 시간 남았네요. 자, 본격적으로 그 설치 방법과 설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간단한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그 통합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입니다. 자, 일단 인터넷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상단에 비주얼 스튜디오 라고 검색을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 받고 설치 준비만 일단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치 방법과 그다음 첫 이제 코드 작성부터 해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뭐 첨언을 하자면 여기 보면 GitHub 지금 컴플로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은 또 자동 완성 기능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C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AI가 발달돼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코드 하다 보면 뭐 C언어는 지금 지원을 안 하지만 다른 코드 같은 경우에는 AI 이런 프로그래밍도 뭐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인데요. 저희가 사용할 버전은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버전. 요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될 건데, 혹은 다운로드가 안 되신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 버튼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여기 있네요. 혹시 다운로드가 이렇게 켜지지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여 다운로드 시도하세요. 요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혹자는 여러분들이 그 C언어
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연습하신다고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기존 버전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셔도 괜찮으니까 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혹시나 요 기존에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지금 다운받는까지 하고,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랑 코드 컴파일 혹은 빌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저희 프로그래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